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글로벌 동향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세계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격적인 정책들부터 AI 기술, 패권 경쟁까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동맹도 예외 없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입니다.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APEC 정상회의 한국이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다. 다음 달 바로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모두 참석합니다. 이건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두 정상과 각각 국빈급 양자회담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한미회담에서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 문제와 관세 협상이, 한중 회담에서는 사드 배치 이후 냉각된 관계 정상화가 논의될 예정이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이번 APEC 미중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통해 경주 선언과 같은 다자간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커스 재협상, 동맹에게도 가혹한 청구서. 더 충격적인 건 오커스 협정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 영국 미국 간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미친 짓이라며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이 부족한데 왜 호주에 핵잠수함을 줘야 하냐는 거죠. 결국 호주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협정을 유지했습니다. 퍼스 인근 조선소에 10년간 11조 원 투자, 미해군 핵잠수함 유지보수 기지 제공, 미국 잠수함 산업 지원 자금 조기 지급. 이게 바로 트럼프식 동맹관계입니다.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는 원칙이 명확해졌어요. 우리나라 방산조선 기업들도 미국 진출 과정에서 유사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틱톡 인수, 기술 패권의 실전. 틱톡 인수 협상도 거의 타결됐습니다. 오라클, 안드레센 호로이츠 등 미국 투자자들이 틱톡을 인수하게 되는데 핵심은 알고리즘 통제권을 미국이 갖는다는 점이에요. 이사회 7석 중 6석을 미국인이 차지하고 사용자 데이터도 오라클이 관리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디지털 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언론, 통제와 이민 정책, 내부의 변화, 국내적으로도 파격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언론 통제, 펜타곤이 출입 기자들에게 미분류 정보라도 승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말라는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언론이 펜타곤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규칙을 따르거나 집에 가라고 말했어요. 전미 언론인 클럽은 정부가 승인한 뉴스만 나온다면 독립적인 보도가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H-1B 비자 수수료 폭등. 더 놀라운 건 H-1B 비자 정책입니다. 기존 $215였던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올랐어요. 약 470배 인상입니다. 물론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는 사실상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부유층을 위한 골드 카드 100만 달러, 플래티넘 카드 500만 달러 비자는 새로 도입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오라는 거죠.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당연합니다. 지정학적 지각 변동, 동맹의 균열, 서방 동맹국들의 팔레스타인 인정, 영국, 캐나다, 호주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망자 6만 5천 명 이상,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거죠.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에 대한 엄청난 포상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칠 회원국 중 캐나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한 것은 서방 동맹의 신박한 분열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는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우디의 새로운 선택, 파키스탄과 방위협정. 더 충격적인 건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입니다. 사우디가 핵보유국인 파키스탄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어요. 이는 미국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당시 미국의 미온적 대응, 그리고 최근 카타르 미군 기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지 못한 사건 등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우디가 파키스탄의 해구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 약화와 다자 안보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징조들, 프랑스발 위기 경고. 지칠 국가인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라는 EU 규정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고 국가 부채는 3초에 1,500만 원씩 증가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생산 가능 인구의 평균 소득보다 노년층 연금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된 거죠. 이는 세대 간 갈등과 정치적 분열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발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쏠리며 신흥국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는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로 프랑스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어요. 트럼프식 약탈 경제의 위험. 김광석 경제 이뤄주는 남자 대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약탈 경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타국의 미국 내 투자를 강요하고 그 수익마저 미국으로 귀속시키려는 행태가 과거 식민지 체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자유경쟁을 통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불평등을 문제 삼아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봤어요.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유무역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 중국 딥시크의 충격적 발표. 중국의 AI 개발사 딥시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사 AI 모델 R1의 훈련 비용이 단 29만 4천 달러, 약 4억 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미국 주요 모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입니다. 엔비디아 H800 칩 512개만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 모델을 학습시키는 증류 기술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어쨌든 AI 개발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결과입니다. 오커스 필러의 무인 잠수정 고스트 샤크. 오커스 협정의 필러의 첨단 기술 공동 개발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왔습니다. 호주가 개발한 AI 기반 자율 무인 잠수정 고스트 샤크가 2026년 초 실전 배치될 예정이에요. 개발사는 안드릴로, 팔란티어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방산 AI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스트 샤크는 최소 3,200km의 긴 항속거리를 가지며 정보 수집은 물론 기뢰 부설 등 공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합니다. 놀라운 건 개발 속도입니다. 2022년 5월 시작된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시제품을 납품했고 추가 검토 없이 대량 양산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육상을 넘어 해상에서도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이 결합하는 새로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주 APC에서 보여줄 외교적 역량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어요. 둘째, 트럼프식 동맹관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호주의 사례처럼 우리도 상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셋째,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AI와 군사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오커스 필러에 참여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넷째,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2025년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탈적 자국 우선주의, 동맹관계의 균열, 새로운 안보체제의 등장, 그리고 AI 기술 패권 경쟁까지 우리는 이 모든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한국이 이 격변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